이제 명조를 좀 보겠습니다. 을미, 을이유, 갑자, 정묘. 자, 이렇게 써보면 여기죠. 을미, 을이유, 갑자, 정묘. 이 보면은 갑목일간이 6월에 태어났고요. 6월에 태어났는데 이때 필요한 게 뭐라고 했죠? 정화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정화가 있고 그 다음에 유금이 있기 때문에 경금이 투출되지는 않았는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될 건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정화가 고조, 높은 곳에서 빛을 쫓자죠. 높을 곳자에 빛을 쫓자. 정화가 위에서 높이 비친다. 즉 정화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어서 일반적으로 이제 유금 속에 경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화에 의해서 경금이 어떻게 된다? 이 밑에 지지에 있기 때문에 아주 천간에 이렇게 드러나서 있는 것만큼의 높이 벼슬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벼슬은 할 수 있다라고 보일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장간에 숨어 있기 때문에 큰 벼슬은 아니어도 이 천간에 경금이 투출된 것과 같이 크게 벼슬은 못해도 지장간에 있기 때문에 어쨌든 벼슬은 할 수 있다. 그래서 태수 정도 하면은 지방에 뭐 군현제도 있을 때 그러한 지방의 그 조그만한 그 지방의 지방 장관의 직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어떤 군의 수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큰 벼슬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이제 미루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이제 천간에 경금이 투출됐으면 굉장히 중앙까지 나가는 그런 벼슬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설하고 평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는지 볼게요. 자, 이 안에 해석본을 다 넣어놨는데 이제 저희는 원문을 보고 이제 설명을 먼저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됐는데 먼저 해석을 먼저 하고 해석본을 나중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에 굳이 써본다고 하면 자, 갑자 일주가 을유월에 그 다음에 을미 그 다음에 정묘 이 명제였죠. 이 정화가 있고 유금이 있고 이 상태에 자 정화 고조 자 정화가 높은 데서 빛을 쫓자죠. 높은 데서 비친다라고 하는 것은 즉 정화 고조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말하는 것이다. 뭐다? 배합짐이 배합이 아름답다는 말인 것이다. 갑자 좌인 자 갑목이 밑에 자수의 인성에 앉아 있죠. 인성 위에 앉아 있고 목유 목은 개수 자부 자 목에가 여기 자수 속에 뭐가 있어요? 개수가 있겠죠. 이 개수가 있어서 수생목으로 자부 영양 분리자자죠. 분리일자에 돌부자 그래서 이 인성이 이 자수가 갑목을 도와주고 있다 그 말이죠. 그렇죠? 목은 이 개수가 있어서 개수의 자부가 개수의 도와줌이 있게 된다 그 말이죠. 정화 고조 정화가 천간에 높이 떠서 비춰주고 있기 때문에 목은 얻었습니다. 뭐냐면 양기 융화 따뜻한 기운이겠죠. 화의 양기의 기운과 융화됨을 얻었다. 이 원령 관성 자 이 원령이 유금이죠. 유금을 뭐다 이 원령을 관성을 뭘로 쓴다? 용신으로 삼아서 운행 신사경진 자 신사경진이면은 관이죠. 자 신금 경금은 다 이제 관이 이쪽이죠. 그 다음에 신자진수국이 되고 그렇게 되면 어쨌든 또 사유축 근국을 이루기 때문에 이 신사경진 운에는 어떻게 된다? 관이 들어왔죠. 그래서 관성득지 관이 득지를 하게 되어서 어찌 언자죠. 어찌 득불기호 어찌 불기 귀하지 않음을 얻었다라고 할 수 있겠는가? 어찌 귀함을 얻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즉 그런보다 귀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뜻이죠. 자 원문은 이렇게 쓰게 되는데 자 안에 이걸 가지고 한번 이 명조를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목일간이 6월에 태어났고요. 정화가 천간에서 정화고조 이런 말이 있었죠. 자, 정화가 천간에 투출하여 비추고 있다. 정화가 천간에 투출하여 비추고 있다는 것은 배합이 아름답다는 말이다. 앞에 나왔죠.
갑자 일주로서 일주는 인성에 자림하고 앉아있고 목이 계수의 자부를 받고 있으며 또한 정화가 높은 곳에서 비추고 있으니 목은 양기의 융화를 얻고 있는 상황인 바 원령인 관성이 용신된다. 자, 이게 관성이 뭐다? 용신된다고 하죠. 대운이 신사 경진으로 가면 자 신사, 이 신사와 경진으로 가면서 행운할 때 관성이 득지함으로 어찌 귀함을 얻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얻게 됐다. 그 말이고요. 자, 이 해설 2는 이을로 선생님 책에 있는데 좀 현대적인 언어로 풀어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말을 현대적인 언어로 풀어 쓴 거기 때문에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지자수가 자, 일지자수가 유금의 기운을 금생수로 금생수로 설계하고 수생목으로 일간을 생해주죠. 그래서 자, 일지자수가 유금의 기운을 금생수로 설계시키고 그 기운을 수생목으로 간목을 도와주고 그 다음에 정화가 투출하여 왕성한 목의 기운을 설계시키고 그렇죠? 목이 묘도 있고 을목도 있고 수생목으로 하기 때문에 간목이 그렇게 약하지는 않죠. 그래서 왕성한 목을 설계하여 한편으로는 원령 유금을 재련하여서 자 정화가 원령 유금을 재련하여 배합이 아름답다. 자 신사와 이 경진운의 관성이 득자하여 태수벼슬을 하였다. 만약에 병정 식상이 너무 강하고 일지자수가 관인상생의 역할을 하였다면 용신인 관성을 지나치게 제약하여 좋은 명이 되지 못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병정. 자, 병화나 적정의 식상이 너무 강하고, 그 다음에, 일지자수가 관인상생의 역할을 이렇게 흘러가지 않았더라면, 이게 유금이 뭐다? 병화나 정화에 의해서 극을 심하게 받아버려서 좋은 명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설하고 병조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명조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명조를 보면 이 명조예요. 자, 경인, 의류, 갑자, 정묘. 자, 보면 간목이 유구월에 태어났고요. 그 다음에 경금이 천간에 투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화가 천간에 있기 때문에 뭐다? 이 화극금으로서 경금을 다듬어 줄 수가 있죠.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왔던 이러한 논리가 되겠죠? 자, 이 명절 한번 보시면 자, 경인, 의류, 갑자, 정묘일지에서 지장 내 병화가 있다. 어디 있어요? 이 임금 속에 임목 속에 병화가 있죠. 이 무병갑. 근데 지금 정화가 있기 때문에 굳이 병화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지지에 이 병화가 감춰져 있고 시봉, 시에서 을과 정이 만났다. 이제 이 묘목을 을로 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고 참정명의 명조다. 참정의 명조다. 이 명조고요. 자, 요거를 설하고 평주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하고 평주에서 보시면 이 명조를 다시 써보면 자, 경인년 그 다음에 을유월, 그 다음에 갑자, 그 다음에 정묘. 자, 인 속에 병화가 감춰 있다. 이런 이야기 했었죠. 자, 보시면 차조. 이 명조는 상조, 명조와 상동 서로 같다 이 말이죠. 앞에 명조가 뭐 있었죠? 앞에 명조를 보시면 을미, 그 다음에 의류, 그 다음에 갑자였었죠? 갑자, 정묘였었죠. 자, 요 앞에 을미 요것만 틀려요. 경인하고 을미만 틀리고 앞에 의류월, 갑자일, 정묘시까지는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과 거의 같다 그 말이죠. 특별히 다만 어디냐면 연봉 경인. 자, 경인년에서 경금과 인목을 만난다는 게 다를 뿐이다 그 말이죠. 간투살, 천간에 경금이 투출되어 있죠. 그렇죠? 칠살이 투출되어 있습니다. 칠살에 투출되어 있고 진에 다, 지지 내에 다 일중 병화이
하나의 중한 병화가 있을 뿐이다. 병화가 추가되어 있다. 여기는 미터 속에 정화가 있죠. 근데 병화는 없죠. 근데 인목 속에 병화가 있다. 그 다음에 경금이 투출되어 있다. 이 점이 다르다는 거죠. 내의 안쪽으로는 참정이고 외의 바깥쪽으로는 태수다. 그러니까 같은 직책인데 같은 벼슬인데 이렇게 이름이 달리나 봐요. 그 다음에 품질, 이제 질서질자니까 품질은 품계라고 보면 되겠죠. 품계, 어떤 그 벼슬의 그 등급이 역 또한 상 등 서로 같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이제 벼슬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 그거를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자, 한번 해석본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간목 일주가 6월에 태어났는데 천간에 경금이 투출되어 있고 정화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습니다. 인목 속에 병화가 있다고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지지에 병화가 소장되어 있으며 시주에 을목과 정화가 있다. 참정의 명조이다. 연주에 경인이 있어서 칠살이 경금이 천간에 투출되었고 지지 안에는 대부분 동일하고 병화만 추가되어 있을 뿐이다. 아까 뭐였죠? 요거 을미만 틀렸었죠? 자, 정분에 있을 때는 참정이 되고 바깥인 지방에 있을 때는 태수가 되니 벼슬의 풍계도 역시 동일하다. 계급은 또한 서로 같다. 뭐 이 정도. 자, 정화가 이제 해석 이율로 선생님의 이제 해석 이제 우리가 좀 현대적인 감각으로 이 해석을 보면 정화가 경금을 재련하고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정화가 경금을 재련해야 아름답다. 재련하고 인중병화가 뭐다? 조우 역할을 하고 연간에 경금 칠살이 투출하여 귀하게 됐다. 즉 연간에 칠살이 투출되었는데 무엇에 의해서? 정화에 의해서 재련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굉장히 귀하게 되었다. 우리 관법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자, 인목 속의 병화는 뭐다? 우리가 조우의 개념이라고 했었죠. 조우의 개념은 뭐다? 조우의 개념은 어떤 이 재련보다는 뭐다? 약간 어떤 그 햇빛을 따스하게 하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다? 주로 부와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재련을 해서 이 칠살 경금을 정화가 재련을 해서 관으로 따듬어 주면 보다 굉장히 귀하게 되는 거고 병화는 그것을 어떤 이 재련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정화는 뭐라고 그랬죠? 정화는 재련의 목적이라고 하면 이건 재련의 목적이라면 조우는 뭐였다? 병화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병화는 골고루 햇빛을 비춰서 곡식을 잘 여물게 해가지고 어떻게 된다? 수확을 많이 늘게 해주기 때문에 뭐예요? 부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게 훨씬 편하게 이해가 되죠. 정화는 용광로 우리 그 홍로라고 그랬죠. 홍로 그 화로 거기다가 풀무질 해가지고 그 어떤 쇠를 녹이고 그런 용도로 생각하시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명절 한번 볼까요? 을사, 을유, 갑자인데 주문단 공조래요. 주문단공의 명조다. 주문단공의 명조인데 한번 볼까요? 자, 중국에서는 공경대부라고 하면 삼공과 구경, 대부를 의미하는데 삼공은 태사, 태보를 말하고 구경은 소사, 소부, 소보, 총재, 사도, 종백, 사마, 사구, 사공을 말한다. 뭐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외울 필요는 없겠죠. 자, 이 명조를 보면은 자, 이 명조를 보고 같이 읽어볼까요? 해석 밑에 다행이네요. 여기까지 원문까지로 나오겠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주문단공의 명조는 앞에 나왔고요. 자, 갑목일주가 6월에 태어났는데 갑이 있고 자수가 있죠. 을목이 있죠. 갑목이 강하죠. 그 다음에 사유축 금국을 이루고 있죠. 그러면은 화가 있나요 없나요? 화가 없죠. 없는데 사화 속에 사무경병 병화가 있죠. 그래서 이 유금을 다스려 준다. 그리고 금생수로 설계시키고 수생목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간을 강하게 하면서 이 유금의 기운을 설계시키기도 하고 이 사화 속에 있는 병화가 이 유금을 단련해서 벼슬로 쓸모있게 만들어준 거죠. 관으로. 그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고 운도 임계, 수의 운과 사오미, 화의 운 이렇게 가고 있죠. 관.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유회국.
사유축 합곡인정. 사유축 합금이죠. 사유축 금국으로 가고 회국으로 가고 사유축 금국으로 가고 갑자 좌인 자 인성위에 자에 앉아 있고 살인상생 그렇죠.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7살 사유축의 그 금의 기운을 수가 설계시켜서 그 수생목으로 일간을 생해주는 지국야라 그러한 국이다. 호재 좋은 점은 어디에 있다 뭐다 사중 사화 속에 유병화 병화가 어떻게 있다? 암장되어 있다. 여기 속에 사화 속에 병화가 암장되어 있어서 유금을 단련시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기 어찌기자죠. 어찌기 불이귀호 어찌 귀하지 아니하겠는가 그 말이죠. 귀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지금 계속 키포인트는 금을 단련시켜주는 재련시켜주는 경금이 있나 없냐 없을 때는 병화라도 있어야 된다. 이걸 지금 계속 포인트로 삼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병술, 정유, 갑인, 정묘의 효렴, 묘종, 묘운에 종했다. 죽었다 그 말이죠. 종 끝났다 그 말이니까. 자, 이거는 향시에 급제한 효렴의 명조로서 묘운에 이르러 사망했다. 이 명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목일주가 6월에 태어났어요. 6월에 태어났고 그 다음에 병정화가 두 개 다. 여기도 정화가 또 있죠. 유금이 견딜 수 있을까 없을까요? 견디기가 좀 힘들 수도 있겠어요. 자, 임묘진 목이 굉장히 강하죠. 유금이 약하고 화가 너무 왕해서 극을 당하고 있죠. 그래서 금이 좀 약해서 관이 좀 약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금이 기운이 강해지는데 이때 와야 되겠죠. 이때 경자 신축 때운에 오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자 어쨌든 향시에 급제한 효렴의 명조로서 묘운에 이르러서 뭐냐면 묘유충이 되죠. 묘유충 묘가 여기 오죠. 계유에 묘유충 그 다음에 정기충도 하고 있죠. 그래서 묘운에 이르러서 사망을 했다. 일주가 신강하고 자, 일주가 신강하죠? 자, 왜냐면 저기 임묘진 이거 다 이렇게 신강합니다. 물론 설기가 정화와 병화로 설계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갑인, 일지에 득지를 했고 묘가 있기 때문에 강하다. 그래서 신강하고 병정, 병화와 정화가 병투, 나란히 투출되었다. 관성, 피제, 태화. 자, 관성이 유금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정화와 정화, 병화가 있어서 굉장히 극을 많이 받고 있죠. 너무나 극을 많이 피제, 태화. 너무나 극을 많이 받고 있다. 신운. 자, 이게 약하기 때문에 운이 와주면 좋겠죠. 신운. 아까 이 신축대운. 신운엔 금수지지로. 자, 임계와 금수정, 금수 해자축. 금수로 가면 어떻게 해요? 화가 약해지면서 수생모로 일간을 생해주고 뭐다 이 관도 세워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운이 신운이 아니고 행운이네요. 행운이 행금수지지 금수의 운으로 갈 때 득거 효렴 이종 효렴이라고 하는 벼슬을 얻었고 그리고 이종 망하였다. 즉 사망하였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묘유충이 관이 충하고 할 때 깨지면서 묘유 때 깨지고 그 다음에 수가 오면서 이 화와 충을 하기 때문에 금을 재련해 주는 역할을 못한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관이 깨졌다. 관도 흔들렸고 묘유충으로 그 관을 따듬어 주는 화도 전부 깨졌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망했다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참조, 명조는 연애자평인데 요거는 한번 읽어볼까요? 요거는 제가 그냥 참고로만 해놓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참조명제라고 해가지고 병신, 정유, 갑오, 경호 역시 6월에 간목이 태어났는데 병정이 투출돼 있고 경금이 투출돼 있죠. 그러니까 뭐겠어요? 이거는 벼슬을 했다 뭐 그런 내용이겠죠. 그런 내용인데 어쨌든 이 이율로 선생님 책에 있는 내용을 사주에 연애 잡혀 있는 명주라고 하는데 여기 나온 게 있고요.
또 하나 그 박태준 회장의 그 사주인데 역시 6월 달에 간목이 태어났는데 정화가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기토가 재성이라고 하는 점, 뭐 신자진 수국이 이루어서 하고 묘유충하고 있다는 점, 뭐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이 포철 박태준 회장의 명조가 소개돼 있어서 일단 제가 제 그 요약 이 공통모함 책에는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할 만한 이 독신 여성의 명조가 역시 이루 선생님 책에 예시로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생각할 거는 그거 같아요. 자, 이 여자분이 혼자 살 수 있나? 혼자 살면서 할 때 뭐가 있냐면 관이 여기 있잖아요. 관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 건가라고 하니면 신금도 있고 유금도 있고 신금도 있잖아요. 그래서 관살 혼잡되어 있는 사주다. 이럴 때는 우리가 흔히 사주 볼 때 그러잖아요. 결혼 늦게 하라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결혼 안 하겠다고 했을 때 결혼 안 하고 살 수 있는가? 근데 여기 보면 재성이 없잖아요. 근데 결혼 안 하고 살려면 여자는 어떻게 된다? 본인이 경제적 능력을 가져야 된다. 근데 그 경제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남자한테 좀 의지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뭐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자가 혼자 살려고 했을 때 혼자 살 수 있는 능력이 최근에 이제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뭐예요? 여자의 경제적인 능력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능력이 있으면 여자 결혼 안 해도 됩니다. 혼자 살려고 하는 여자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혼자 살려고 했을 때 살 수 있겠는가? 그런데 본인이 경제 능력이 없어요. 그럼 먹고 사는 게 막연해가지고 부모님부터 물려받을 게 없다라고 하면 결국은 결혼을 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제 공통모감 이 책에는 이 참조 명조로 넣어놨습니다. 소개는 제가 강의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